나이 70을 앞두고 있는 할머니 애청자입니다. 할머니가 사랑이 있어봐야 뻔할 뻔지 아니겠어 하시겠지만 요즘 나이 70이라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닐 뿐더러 저도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유행의 첨단을 달려봤던 세대이기에 굳이 옛날 할머니를 생각하시면 곤란하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제가 10대 후반이던 때에 맞이한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당시에 제법 이름 있는 명문 여고에 다니고 있었고 공부도 제법 잘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3 무렵부터 저의 오빠 친구인 훈이 오빠가 이쪽 가정교사로 들어와서 저의 공부를 보살펴주게 되었습니다. 제법 이름 있는 학교에 다니는 그를 보면서 저도 꼭 그 학교에 꼭 들어가겠다는 목표로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훈이 오빠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기도 했었지요. 언니 3명과 오빠 2, 그리고 막내인 저까지 6 형제가 있었지만 고등학생인 저와는 말벗이 되어 줄 겨를이 없을 만큼 다들 바쁜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었기에 저는 넓고 적막한 집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었고 그참에 훈이 오빠가 가정교사로 들어온 것이었죠. 훈이 오빠는 조금 많이 가난한 형편이었고 고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숙식을 제공받고 저를 가르쳐주는 수업료로 꽤 큰 금액도 받고 있었기에 어떡건 저의 부모님의 눈에 한치라도 벗어나지 않으려 애쓰며 제 공부를 열심히 돌봐주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그는 요점 정리한 노트를 제게 주었는데 그것만 전부 다 꼼꼼히 읽고 이해하고 외워도 어지간한 전교석 차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훈이 오빠와 저는 길고 긴 시험 기간이 끝난 날에는 고즈넉한 공원으로 산책을 가서 공원 안 오솔길을 거닐거나 식물원 구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대학을 마치면 국비 유학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공부도 무척 열심히 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자신과 만나는 여대생과의 사랑으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지 어린 제게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 하는 등의 이야기를 가끔씩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 뭔가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그 틀 안에서 사유하며 생의 한 시점에 찾아온 낯선 감정을 차분히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사랑이라 여기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꽤 인간적인 면이 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훈이 오빠가 사랑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아마도 그는 모를 것입니다. 오빠가 누군가로 인해 아픈 만큼 저도 오빠에 대한 사랑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아릿한 사랑의 일순간을 즐기고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피스를 맞추라고 제게 돈을 주셨을 때 저는 친구나 언니들과 같이 가지 않고 훈이 오빠와 데이트를 하게 될 구실이 만들어졌다며 무척 기뻐했었지요. 그날 옷을 맞추고 의상실에 성금을 주고 조금 남는 돈으로 오빠랑 근사한 곳에 가서 저녁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오빠는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처음이었고 저는 가족 외의 사람과 단둘이 식사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빠는 젊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가진 남자였고 제가 어른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이게 해주었고 그러다 보니 오빠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제 마음을 들키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그를 쳐다보는 눈길 하나조차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제 마음을 아셨던지 어느 날부터는 그 오빠와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금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통기타 공연도 보러 가고 사복을 입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생각에 묘한 설렘이 일기 시작했고 마음이 한없이 어딘가로 날아갈 것만 같아서 기쁘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떡건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훈이 오빠는 평생 학자로 지내다가 퇴직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빠와는 아직도 오랜 친구로 긴 세월 내내 계속 만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후로 건너서 소식만 들어왔습니다. 그 앞서 훈이 오빠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의 오빠를 통해서 작은 유리 상자에 든 아주 작고 예쁜 모형집을 보내주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따뜻하고 아늑한 노란 불빛이 스며 나오는 아주 작고 아늑한 집 모형이었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집 모형은 유리가 깨어지고 어딘가로 가버렸는지도 알 수 없어졌고 우리는 점점 나이 먹어갔습니다. 저의 오빠는 때때로 훈이 오빠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임신을 했다더라. 딸이 곧 대학에 간다더라. 그 딸이 낳은 손주가 몇 학년이라더라 하는 등의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했었지요. 아마도 제 이야기도 그 오빠의 귀에 자연스레 들어갔을 터이고 남편의 사고로 제가 결혼 10년도 못 채우고 미망인이 된 것도 알고 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이 오빠는 여고생이던 저와 식물원을 돌면서 푸른 초록의 향이 좋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그런지 궁금했지만 옛사랑을 그리워하는 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좋다고 한 색감으로 원피스를 맞추었고 저는 그것을 입고 고3 가을에 그와 기차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가을 하늘 같이 맑고 청명한 코발트 블루빛 원피스를 그가 하도 칭찬을 해서 그 옷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꼭 들어가서 오빠에게 데이트 신청을 정식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으며 그날 저녁 기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었지요. 대학에 입학해서 도서관에서 빌려본 수많은 문학책들의 목록을 만들어준 사람도 훈이 오빠였습니다. 점잖고 조용했던 사람이고 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끈기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조금 용기를 냈더라면 부모님을 졸라서 결혼할 마음도 가졌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제게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내내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그와 학교 도서관에서나 캠퍼스 안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 외에는 얼굴도 못 본 채 졸업을 하던 해봄에 선을 봐서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올 줄 알았는데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좋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묻질 못했습니다. 최소한 그때는 젊었는데 젊은 만큼 들뜬 용기도 있었는데 저는 용기 낼 엄두조차 없었던가 봅니다. 우리 오빠는 그와 저 이렇게 셋이서 오랜만에 한번 만나볼래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많이 궁금합니다. 여지껏 제 마음만 키워왔을 뿐 그 오빠의 마음은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마음을 알아서 못할까 싶기도 하고 그저 제 마음속에서 몇십 년을 키워온 대로 그냥 죽는 날까지 이대로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최소한 저는 사랑이 어쩐지 복잡하고 철학적인 것이란 믿음을 가졌던 시대의 사람이니 이런 우둔해 보이는 사랑법도 나름으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